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고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형 E클래스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이 10세대 바람 자이라이드인데 10번째 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그래서 이 시승 행사에 나갈 텐데 일단은 220D 디젤 모델을 먼저 타고요. 돌아올 때는 가솔린 모델 이 350을 시승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 B1이라고 적혀있는 이 차가 제가 먼저 시승해볼 220D 모델입니다. 일단 타서 카메라 세팅부터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벤츠 E클래스, 신형 E클래스 시승 행사에 나와 있고요. 가면서는 디젤 모델, 돌아오면서는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일단 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정전식 센서가 달린 이 스티어링 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손 놓고 반자율 주행 보조 기능을 손 놓고 가는 거, 이거를 이제 할 수 없게 됐다. 뭐 이런 거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목적지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곳으로 가고요. 일단 가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을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됐고 9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돼서 최고 출력 194마력, 최대 토크 40.8kgm/M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7,790만원이고요 재밌는 거는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높이가 틀려요. 자동차 길이는 4,940mm, 그리고 폭은 1,860인데 디젤 모델의 높이가 1,475고 가솔린 모델의 높이가 1,460입니다. 높이가 조금 달라요. 이건 좀 재밌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일단 주행을 하면서 주행 소감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상 그런데 옆에 카메라, 뭐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뭐 이렇게 뭐 좀 난잡하게 있어서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소리는 안 들어갈 거예요. 일단 220D 모델 먼저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높이 조절을 좀 하고 싶은데 실수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좀 조절을 하고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C에서 약간 높아요.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지? 이게 얼마 전에 신형 S클래스를 출고를 했거든요. 제가 운행하려는 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신형 S클래스를 얼마 전에 출고를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느꼈던 거는 차의 기능이 너무 많아요. 이 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제 금액적으로 좀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보통 이 차 그리고 S클래스를 구매를 하시는데, 차가 너무 첨단화가 돼서 터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적응이 힘들어요. 적응이 쉽지가 않아요. 적응을 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타게 되면은 적응이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뭐 나름 이런저런 차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탄다고 하는 저희도 이 벤츠 차를 처음 타보면은 적응이 쉽지는 않아요. 약간 그런 좀 단점 아닌 단점은 분명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형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낌이, 와, 무슨 진짜 베이비 S클래스 같은 느낌이에요. USB는 이제 이 안쪽에 C타입 2개를 배치를 해놨고, 이 앞쪽에도 이제 프로젝션용으로 C타입이 하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무선 충전 패드인가? 자, 늘 그렇듯 시승 행사다 보니까 좀 주행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스티어링 휠을 손에 잡았을 때 요 감촉, 이거는 약간 도톰하게 느껴져요. 스포티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감각이 좋으실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컴포트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두껍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차의 이 성향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립감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잡게 되는 이 3시, 9시 부분에는 약간 타공 들어간 가죽이 적용이 돼서 굉장히 부드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립감이 전해지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하고 진짜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길게 배치된 디스플레이라든가 칼럼식 기어 변속기, 그리고 터치형 UI UX 터치 조그, 이런 것들은
신형 S클래스나 이제 최근 출시됐던 벤츠들을 한두 대 정도 타보셨다면은 크게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팅어를 팔려고 내놓고 지금 15년 된 구형 211 E클래스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좀 굉장히 오래 타고 차를 바꾸신 분들은 적응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20D 포매틱 AMG 라인이거든요. 일단 AMG 라인이라는 것은 디자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고, 결국에는 220D 포매틱이라는 뜻인데 디젤이라는 느낌이 정말 안 들어요. 진짜 안 듭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RPM 게이지나 디젤 특유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게 디젤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 자체도 굉장히 좀 정숙하고 디젤 특유의 진동과 소음 소리는 들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는 아닌, 그러니까 예전부터 디젤이라고 하면은 딱 떠올랐다는 이 탱크 지나가는 소리, 이런 소리는 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디젤 특유의 그런 진동과 소음 같은 이 떨림과 소리가 없으니까 굉장히 좀 정숙하게 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기존 이 클래스에서 느꼈던 정숙함과 편안함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리프트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게 당연한데 뭐가 그렇게 바뀌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이 페이스리프트라는 이 변경 주기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 또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속도 지금 해보니까 굉장히 좀 편안하고 부드럽고 디젤이라는 생각 들지 않게 정말 조용하게 속도를 잘 올려줍니다. 지금 올림픽대로라서 지금 80, 85 그 정도 사이에서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스트레스 없이 웬만한 도로에서는 전혀 스트레스 없이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은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 정도라면은 대부분의 시내 도로에서는 전혀 불편함 없이 정말 편안하게 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구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가 진짜 딱 달라붙는 그런 좀 코브라 시트라고 하죠. 이게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지금 그런 시트를 적용을 해놨는데, 몸을 잡아주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같이 좀 덩치가 많이 큰 사람에게는 옆구리가 좀 찡기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저니까 낑기는 느낌이 드는 거지, 보통은 전 진짜 몸 잘 잡아준다, 시트 안에 딱 꽂아져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RPM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서 엔진의 힘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차가 더 빠르게 가속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요.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조금씩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스포츠 모드라고 딱 생색날 만한 정도. 일단 엔진 자체가 4기통 디젤 엔진이니까 엄청나게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하게 바뀐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디젤 특유의 토크감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차가 낼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앞뒤나 이 좌우 흔들림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최근에 타본 여러 차들 중에서 상당히 상급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부드러워요. 충격을 받아내주는 것도 그렇고, 급격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코너를 돌거나 했을 때 차가 흔들리는 거, 그리고 그 흔들림을 다시 원상태로 잡아주는 거, 회복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빨라요. 거칠게 잡아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크게 들어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진짜 억지로 부드럽게 만들었다거나 억지로 이거를 받아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여유롭게 받아내고 정말 여유롭게 매끄럽게
매끄럽게 이거를 충격을 밀어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약간 비즈니스 컴포트 세단의 대명사 같은 그런 차잖아요. 그런 성향을 정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시승을 해봤던 BMW 5 시리즈 LCI죠. 그것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성향에서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 5 시리즈도 많이 편안해졌다고는 하지만은 이 E클래스하고 비교를 하면은 여전히 좀 스포티한 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따가 350 모델도 타보겠지만, 포인트는 아무래도 디젤이냐 350이냐, 그리고 완전히 편안한 거냐, 때로는 스포티하게도 탈 수 있는 차냐, 그런 정도에서 선택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220D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따가 돌아오면서 이 350 모델을 다시 시승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350 포매틱 AMG 라인 모델입니다. 아까 시승해본 거는 이 220D 디젤 엔진이었고, 이번에는 가솔린 모델이거든요. 디젤 모델과는 다른 엔진인데 똑같이 4기통입니다.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됐고, 그리고 9단 제동 변속기가 장착이 돼서 최고 출력 229마력의 최대 토크 40.8kgm/m를 발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료에서 조금 강조를 했던 거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출력을 조금 더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자료에서 봤던 거로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약 한 25마력 정도 힘을 더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솔린 특유의 이제 이 매끄럽고 경쾌한 가속감에다가 EQ 부스트라고 하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힘을 더 해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인 거죠. 디젤 모델하고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렇게 뭐 구비구비한 길이나 뭐 요철 이렇게 지나갈 때도 굉장히 매끄럽게 받아주고 매끄럽게 풀어주고, 진짜 최근에 타본 이 중형 세단 중에서는 거의 뭐 국산 수입 다 통틀어서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진짜 편안한 수준인 것 같아요. 다 약간 인상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아무래도 BMW 5 시리즈라고 하는 좀 걸출한 그런 경쟁 모델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든 내용들을 그 차하고 좀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수입차 브랜드들이 디젤이 최고다, 디젤을 굉장히 잘 밀고 있다가 최근부터 이제 가솔린을 쭉쭉 밀고 있기 때문에 5 시리즈와의 비교, 그리고 좀 전에 타봤던 이 디젤 모델과 지금 타고 있는 이 가솔린 모델과의 비교, 이것도 참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선 BMW 5 시리즈와의 비교를 좀 해보면은 5 시리즈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아쉽다는 평가 중에 하나가 4기통 엔진,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엔진을 좀 쥐어짜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예전만큼 뭐 기대했던 것만큼 스포티하게 달려나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아쉬움, 걱정 이런 것들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은 물론 6기통 엔진만큼의 힘을 발휘는 못하죠. 그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물론 그만큼의 강렬한 성능을 발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재밌게 달려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히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까 타본 디젤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경쾌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이 느껴져서 운전의 재미 측면에서는 이 350 모델이 220 모델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E클래스는 편안하고 럭셔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효율적인 것을 찾는다면은 220D,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재미를 찾고 싶으시다면은 이 350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취향에 맞는 그런 차를 고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벤츠가 이번에 꽤 강조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AR 내비게이션. 사실 다른 차들, 현대차에서도 한번 적용이 됐었는데 이게 편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도로가 복잡한 곳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도로에서는 조금 긴가민가하게 느껴집니다. 좋은 거니까 넣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또 너무 기술 사대주의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마냥 편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차도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해봐야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죠. 네, 일단 스포츠 모드를 먼저 좀 주행을 해보면은 디젤 모델보다 조금 더 변화가 적어요. 저한테 느껴지는 거는 디젤 모델보다는 조금 더 이 변화의 폭이 적다고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이게 EQ 부스트가 들어가서 이제 속도가 붙는 것 자체는 더 빠르게 붙는데 웽 하는 듯한 이 증기 모터가 되게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소리가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서스펜션은 디젤 모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네요. 이 중형 세단급, 이 급에서 어떤 차에 비교해도 나쁘다는 평가, 못하다는 평가는 못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 타본 이 220D 모델은 7,780 정도? 한 7,800 정도 가격을 책정이 됐고요. 지금 이 350 포매틱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8,880만원이라는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구매를 하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그 가격이 한 7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한 8천만원, 9천만원대의 이 가격이 그렇게 과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제 뒷좌석이 제네시스의 G80보다 조금 더 좁게 느껴진다거나 약간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불편하다, 그만한 돈을 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차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승 행사에서 이 220D 그리고 이 350 두 모델을 잠깐 타보고 내리는 첫 번째 결론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러운 것이 이 차의 장점이자 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은 이제 이슈가 됐던 이 부분들 어떻게 고객들에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지금 이제 이슈가 된 이 부분, 이 메모리 시트하고 전동 시트, 이 부분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서 해소를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이라고는 못하고요.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차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네. 이번 시승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굉장히 좋은 차고 매력적인 차인 거는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좀 길게 타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찾아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좀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 되게 많이 궁금하셨겠지만 이 실내하고 외관 이런 것들은 보강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식으로 시승차를 잡아서 시승 리뷰를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메가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지금 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였습니다.